이번 시간은 직업 정보의 제공과 평가, 그리고 한류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공, 평가, 한류,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이 기존에는 없던 부분이고 새롭게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들어온 부분이라 기존처럼 정보에서 쉬운 문제만 출제될 것인지 정말 새롭게 들어온 세부적인 것까지 들어올 것인지 문제에 들어올 것인지 가름이 잘 안 잡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늘 그래왔던 대로 기저율대로 간다면 대제목 정도만 나올 것이다. 나온다 할지라도 대제목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된다라는 기준 붙드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정보의 종류는요. 직업 정보의 종류는 많겠죠. 직업에 관련된 자료와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크게 미래 사회에 대한 정보, 직업 세계 자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가 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주 세부적으로 일단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놓으시라고 하는 얘기니까 또 이거 뭐지? 하면서 갑자기 마음 쏟지 마시고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상담, 심리, 어느 모든 과목에서 다 살펴본 내용이라서 개인의 정보 두세 가지를 쓰시오 했었을 때 흥미, 가치, 적성 등에 대한 자기평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 지식 및 역량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직업 세계도 지금의 고용의 형태, 지리적인 분배라고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지 않고 기업의 고용의 형태와 그 변화, 그리고 근로조건 및 작업 환경 이런 모든 것 우리 공공직업정보 한국직업사전에서 봤던 13가지 부가직업 정보 중에 마음에 맞는 것 한두 가지 작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대제목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 직업정보의 종류에는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와 개인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입니다. 그럼 미래는요? 괜히 혼자 두기 아쉬워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미래는요, 우리 제일 쉬운 거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인공지능 AI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 형태, 정말 우리도 궁금하고 우리가 직업 상담사가 되었을 때 우리의 내담자들도 특히 궁금해할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될 일자리의 형태, 새롭게 등장할 일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 쓰시거나 그로 인해서 기업의 고용 형태의 변화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고용 형태의 변화는 언제나 변하는데 정말 미래, 지금 시대가 바뀌어 나아갈수록 점점 빨리 다채롭게 변화한다가 큰 맥락이죠. 여하튼 언제 우리가 인생 이모작 들었을 때는 무슨 놈의 인생이 이모작이야 이랬을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모작은커녕 삼모작, 사모작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또 우리 평생 직장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고 평생 직업을 가지고 가는데 이 직업도 하나가 아니고 멀티, 다채롭게 핸들링 해야 된다라고 요즘 중고등학교 직업 교육 시간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세대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 마음에 맞는 거 한두 가지,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도 한두 가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보도 한두 가지 가져가시는데 일단 제목을 잘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 강조드리면서 직업 정보의 평가 및 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정보를 평가하려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실은 여러 가지 훈련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도구의 도움 받는 도구,
이게 도구와 도움이 헷갈리다 보니까 입에서 맴맴 도는 기분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도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또는 이 제목 앞에 분명히 직업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설명하시오는 차후의 문제로 예상이 되고, 여러분 의사결정 나무라고 해서 우리 연상작용해서 이 나무가 가지 뻗어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거 있고, 이거 선택했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해서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 의사결정 매트릭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적어놓고 장점과 단점을 적어놓고 아니면 가치 같은 것을 적어놓고 점수를 부여해 가면서 어디가 더 중요한지 살펴봐서 총 합계로 이것이다 고르는 것이 의사결정 매트릭스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제목만 의사결정 나무, 의사결정 매트릭스. 그리고 또 매트릭스 하나 더 나오는데 영향력 매트릭스라고 해서 우리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선택했었을 때 영향력 어떤 부분의 영향력 1, 2, 3 해서 똑같이 가중치를 매겨서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 제목만 알면 되니까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 매트릭스, 그리고 영향력 매트릭스. 이런 거 꼭 써야 돼요? 아니요. 장단점 보완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분석 정도로 쓰셔도 충분하시다 해서 세 가지 정도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정보 인지에 대한 오류입니다. 인지 오류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보가 많아.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어디서 들은 주관적인 카더라 통신의 정보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 우리가 들었을 때 당연히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최신의 정보를 픽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직업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내 것으로 활용해야 될 때 오류가 발생해서 왜 판단의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아닌 것에 더 마음을 간다라든지 아닌 것을 적용해서 실현시켜 본다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가져오는 정보가 잘못되었으니까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래서 평가와 한류, 잘못된 평가, 그래서 다음번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평가와 한류 부분에 직업정보 인지에 관한 오류가 산입되었습니다. 언제? 이번 새 출제 기준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냐 하면은, 우리 상담에서 인지치료나 인지적 명확성의 오류 종류를 쓰시오 하는 것처럼 직업정보 인지에 대한 오류 또는 인간의 판단 오류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또는 쓰시오 정도로만 문제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이 페이지 하는 전체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요. 요거 쉽기 때문에 그래 이 제목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하고 맛보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판단 오류는요, 읽어보시면은요, 다 제가 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림짐작 객관적이고 타당도 있는 정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림짐작 대충 봤을 때 저게 맞겠구나, 저게 좋겠네, 지금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저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림짐작은 인지 편향이라는 단순화된 정보 처리 전략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신적 오류로서, 예시 여기 있습니다. 종류를 쓰시오 했었을 때 1번 증거 편향,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인식을 잘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확률이 높은 것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본 것, 그게 왠지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본 거는 진짜 이게 곧 내게 90%, 100%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사후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했지만은 일이 B 쪽으로 결정이 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아 내가 B라고 생각했었었는데 하면서 어쩌면은 A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했었어야 돼. 너 그때 내 말 들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결론 난 그 부분만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류, 인간의 판단 오류의 종류는 첫 번째 증거 때문에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착오인 인과관계 때문에 확률, 내가 객관적인 확률이 아니라 내가 본 것, 그리고 가까이에서 일어난 확률이 크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확률 추정 편향 때문에 마지막에 사후, 전에는 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식, 저만 또 주식 얘기하면 안 돼요. 주식 권장하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을 가끔 하는데요. 뭐 사놓고 오래 두라고 하지만 잘못해서 주기적으로 보면은 이것 살까 저것 살까 하다가 확실한 것은 제가 안 산 것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안 사고 싶은 것을 사던가 아예 너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제가 스스로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살려고 했었었는데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거 꼭 사서 큰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잘못된 사후 편향으로 더 많이 자주 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가시고 제목 4가지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 이해되시면은요.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줄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드시는 예시가 있으면 나는 정의로서 설명 못하면 증거 편향 이런 예가 있다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편향 제일 쉬운 게 무조건 제일 윗줄에 있습니다.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는 추상적인 정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교통사고가 위험하다. 특히 오토바이나 킥보드 사고 나면 끝장난다, 많이 다친다 이런 얘기 듣고 엄청나게 주의하시면서 매일매일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나가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면 아니면 킥보드 사고로 내 아이 친구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다치면 그날만큼은 경각심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너는 저렇게는 하면 안 돼 라고 주변에 많이 강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가 실제로 보는 것 이런 추상적인 내용의 집합체나 통계 자료보다가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직접적으로 인식, 경험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면 위험하다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우리 아빠 담배 하루 2갑인데 90살까지 살더라. 그러면서 담배 피는 게 위험하게 안 느껴지는 것 증거 편향이죠. 우리나라의 몇 프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식구 한 명을 보고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증거 편향이라고 한다라는 것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계속 말씀드린 듯이 인과 원인과 결과를 잘못 판단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똑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네요. 내적인 요인의 역할을 과대평가 내 안에서 그리고 외적으로 나타내는 관계를 똑같이 5대5라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못하지 해서 내적인 어떤 동기라든지 저는 그냥 동기를 예시를 들었지만 내적인 원인을 훨씬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해서 어떤 결론을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 바꾸세요 하는 것보다 성격에 맞춰서 직업을 구하세요 하고 또
직업을 그렇게 권해줬을 때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실 성격을 바꾸는 힘든가 내 거에 맞춰서 직업을 위해서 다른 적성을 덧붙이는 노력은 사실 비등한 것이지 뭐가 쉽고 뭐가 어렵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률 추정의 편향입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 빈도수가 높은 것, 그리고 자기가 쉽게 기억하는 것,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추정의 편향, 갑자기 제가 이런 예시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움찔했는데요. 여러분, 자살해서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가 아니지만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사고 당했어, 뭐 교통사고 났어, 나도 얼마 전에 접촉사고가 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3배나 더 많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게 하지만은 내가 뭘 더 조심하냐면 자살보다는 그럼 나를 얘기하면 나는 자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했었을 때 자살보다는 사고로 죽을 확률이 왠지 좀 이상한가요? 이런 예시를 들어서 사고로 죽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로 죽는다면 사고로 죽겠지. 설마 자살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숫자는 자살이 높아요. 그래서 또 상담사로서 반대로 우리 내담자가 어느 순간에, 물론 직업 상담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큰 우울 상담이라든지 많은 상담을 대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경각심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확률 추정의 편향이다라고 설명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보시고요. 다체 효과, 불확실성, 시나리오 확률, 기저율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 기준을 내려서 여기에서부터 편향이 시작되는데 잘못 내리면 내가 내린 데서부터 시작하니까 다체 효과로 계속해서 잘못된다. 불확실성,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통계적 확률보다가 개인적인 것. 시나리오 한 번 짜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잘못 가지. 시나리오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어떤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를 시작하면은 기저율 닷과 마찬가지로 잘못되게 간다라는 것. 개연성과 무관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시나리오 내가 다 작성해본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꾸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저율이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기본적인 통계적 확률을 무시하고 그 통계, 평균치를 무시하고 나한테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그것도 다 기저율의 오류, 확률 추정의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나쁜 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식의 왜곡으로 걱정이 높아지는 경우가 더 많고 또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진다면은 저도 매일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뒤로 넘기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후 편향, 그럴 줄 알았어 효과로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비해서 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류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 자꾸 생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이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빠른 길 지금 막히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고 또 내가 늘 이 시간대에 이렇게 갔는데 내비가 어느 날 내가 익숙치 않은 길로 안내하면은 여러분은 잘 가십니까? 저는 또 이 습관적 오류가 있어서 또 약간의 길치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것이 편안하다.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다. 편안한 것이 지금 옳은 것이 아니지만 익숙한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습관적으로 거기로 가던 것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편안하게 가면서 진짜 막히네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지만요. 왠지 여기서 막히는 것은 또 익숙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 하고 받아들여지는데 내비가 안내한 뭐 3분, 5분 빠른 그 길로 갔는데 그 길도 막히면 비슷한데 5분 정도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막히겠죠. 그러면 왠지 쏘갔어. 내가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습관도 어림짐작의 기술인데요. 뭐 쭉 해서 이 종류 세 가지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첫 번째, 습관적으로 남들 하는 대로 하는 집단 추종의 오류가 있고 두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아까 주식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말하면은요. 저는요. 이익이 예를 들어서 10% 나면요. 10% 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5만 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벌면요. 조금만 더 있으면 10만 원 갈 것 같지만 일단 5만 원이라도 챙겨야 돼. 이게 어디야? 하면서 얼른 팔고 싶어서 이미 팔아버리죠. 얼른 팔고 싶기만 하고 참아야 되는데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럼 5만 원을 손해보면은 더 큰 손해가 보기 전에 얼른 팔아버려야 돼 하면서 그렇죠. 이거 손절을 해줘야 되는데 5만 원을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니야. 곧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 만약에 좀 더 털어지면은 내가 물타기 다시 좀 더 사서 어떻게 해보지 뭐 하면서 안 판다라는 거죠. 또 저만 그렇다고 저만 욕하지 마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 안 판다, 빨리 판다 라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현재 가치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뭐 국민연금 낸다라는 거. 그런 거는 또 잘못 얘기했다가 많은 이슈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사절하고 환경오염 같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편리한 가장 쉬운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은 향후에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될 것이고 더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도 여전히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너무 또 먼 얘기 같나요? 감이 안 오나요? 테러, 전쟁. 이게 당장에 우리나라에 지금 다시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전쟁이 엄청나게 위기일 것 같지만은 그럴 수 있대 해서 국방비를 얼마 썼다라든지 뭐 북한에 얼마를 보내줬다라든지 했었을 때 마음이 넓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지금 손실, 현재의 가치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미래 가치까지 가감해서 계산하는 것이 떨어진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고 싶은 말은 습관의 종류는 집단 추종과 손실 회피와 현재, 현실, 가치, 선호 등이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업 정보의 평가 결과 한류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한 번만 읽으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분석해요. 다각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 목적에 부합한 것인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객관적인 출처에서 나왔는지 어떤 의도, 우리 자신의 어떤 조직의 의도에 맞게 이제 말 안 나옵니다.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첫 번째 회사에 고객 만족팀에서 잠깐 있었었는데요. 진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싶기도 하지만은요. 내부 직원 만족도 조사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요. 객관적으로 정말 내부 직원, 우리 직원들이, 내부 고객,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애사심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얼만큼 있는지 객관적으로 저는 설문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목적이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고객 만족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내부 평가도 높아야 되면 그 설문지를 약간의 구성을 높게 나오게 구성하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조정해야 될 때는 좀 만족도가 중간에 나오게 설문지 문제 자체를 구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 어디에서 이 결과가 나온지도 꼭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가공적인 측면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요? 가공할 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중요한데 이용자 수준에 맞게 가공했는지, 그리고 장단점을 편견 없이 가공했는지, 현황은 최신 자료로 활용되었고 표준화된 정보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객관성을, 이런 가진 정보 문장 어투인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 사실 이른 쓰든 객관성을 확보한 쓰든 상관없지만 가공할 때 이 객관성 자체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왕이면은 이용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청과 효과. 그래서 저도 책을 살아있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똑같이 읽더라도 정보,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시청자 효과로 훨씬 더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과 정보 제공 방법의 적절성, 어떤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로, 어떤 것들은 사진으로 그 적절하게 방법을 활용할 때 가공 정말 쓸모있게 잘 했다라는 거죠. 똑같은 쌀이지만 쌀로 먹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밥으로 먹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죽이나 떡으로 먹을 때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같은 원재료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들마다의 흡수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데요. 평가 기준 객관식에서 많이 봤습니다. 호프쿠가 제시한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 했었을 때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제목 보시고 호프쿠가 뭐지? 이러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평가 기준,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 나오면 목적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느 곳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제시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생각나시는 대로 꼭 적으시고요. 마지막 직업 상담사,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다 똑같습니다. 생산일자 확인하고 직업 추이, 미래에 관련된 추이와 전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표성, 즉 이것대로 하면 맞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